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인물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누구신가요? 프로포커 플레이어 오웬 메세어인데요. 혹시 음. 프로디지라는 별명 들어보셨어요? 아, 프로디지. 네, 그럼요. 하이스테이크 씬에서 아주 유명하죠? 맞습니다. 바로 그 오웬 메세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그가 어떻게 그 아주 낮은 판돈 게임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포커 기술만이 아니라 뭐랄까 숙련, 정밀함, 그리고 그 엄청난 야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특히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게임을 분석하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핵심 비결이 뭔지 함께 탐구해 볼 텐데요. 듣다 보면 이게 비단 포커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학습 과정이나 성장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 같은 것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웬 메세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작부터가 좀 놀라운데요. 오해는 25NL, 그러니까 빅 블라인드가 0.25달러밖에 안 되는 정말 낮은 판돈 게임을 할 때부터요. 네, 그 정도면 정말 입문 레벨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세계 1등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와, 정말요? 보통 그 단계에서는 그냥 게임 즐기거나 뭐 조금씩 돈 따는 재미로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남다른 야망이죠.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확실히 그렇네요. 그만큼 초기부터 목표의식이 아주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력도 굉장히 빨리 늘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판돈을 쪽쪽 올려갔는데 그러다가 1K, 5K, 그러니까 판돈이 꽤 높은 하이 스테이크 게임에 딱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한계를 느꼈다고 해요. 아, 진짜 벽을 만난 거군요. 네. 이전에도 물론 슬럼프는 있었겠지만 이때 느낀 건 차원이 달랐다고 합니다. 뭐랄까, 내가 정말 이 레벨에서 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자기 의심 같은 거요. 그런 좌절감이 깊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경험이 그가 결국 전문적인 코칭을 찾아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바로 그 유명한 게릴라 포커 기릴라 포커였군요.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 펠레그를 만나게 되죠. 근데 원래는 딱 1시간짜리 세션을 예약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만나서 얘기를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잘 통한 거죠. 아, 그래서. 무려 3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포커 얘기만 나눴다고 해요. 와, 3시간이요? 뭔가 정말 강력한 케미가 있었나 보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게릴라 포커의 코칭 방식, 그 CFP 조건이었어요. CFP요? 아, 수익 공유하는 방식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코칭 for profit. 당시에는 보통 코칭 기간 동안 플레이어가 번 수익의 50%를 코치가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꽤 비율이 높네요. 그렇죠. 그런데 게릴라는 달랐어요. 처음에는 30%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구조였죠. 오, 선수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인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결과적으로 오해는 당대 최고의 코칭팀에게서 상당히 합리적인 조건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셈입니다. 실력과 기회가 정말 절묘하게 만난 거죠. 게릴라 코칭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세션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아, 네. 그라인드 코어 바트라는 코치와의 세션이었죠. 그 세션이 거의 뭐 문화 충격 수준이었다고요? 네. 오웬 표현에 따르면 그랬다고 합니다. 바트 코치의 분석 방식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했다고 해요. 얼마나 정밀했길래요? 예를 들면 보드에 플라카드가 깔리잖아요. 그때 카드 한 장, 숫자 하나, 그러니까 미묘하게 다른 것만으로도 게임 전체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거의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래프까지요? 와. 네, 가령 플랍에 잭 10 듀스가 깔렸을 때랑 잭 10 5가 깔렸을 때 이게 그냥 비슷하네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숫자 하나 차인데. 그 숫자 하나 차이가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패의 조합, 그러니까 레인지 구성이나 또 어떤 빈도로 배팅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그렇죠. 바로 극도의 정밀함이 게릴라 코칭의 핵심 철학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냥 패턴을 외우는 거랑은 다른 거군요. 전혀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라는 패턴 암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 소위 말하는 첫 원칙, first principles부터 파고들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 왜를 아는 것.
네. 그 외래 알아야만 데이터를 그냥 머릿속에 저장하는 걸 넘어서 실전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의미 있는 전략적 판단, 그러니까 효과적인 휴리스틱, 경험적 규칙 같은 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간파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결국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웬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것이 존재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예외를 발견하는 게 가능했다고요. 와, 정말 깊이 있는 학습 방식이네요. 그럼 하이스테이크에서 정말 잘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극도로 정밀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게 유일한 길인가요? 오웬의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게임을 정말 완전히 지배하는 수준, 그야말로 압살하고 싶다면 그런 정밀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같은 게릴라 포크 소속이었던 마락 위스브로드 같은 정말 탑 클래스 플레이어는 그런 세밀한 이론 분석보다는 오히려 직관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해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해요. 바락이요? 어떤 스타일인데요? 바락은 상대방의 심리나 생각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또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핵심을 딱 꿰뚫어보는 그런 직관적인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정밀함과는 완전 다른 능력이네요. 네, 그래서 오웬도 인터뷰에서 솔직히 그런 바락의 능력이 부러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밀함과는 또 다른 영역의 재능인 거죠. 듣고 보니까 그 정밀함이라는 게 마치 아주 섬세하게 조율된 저울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울이요? 네. 그 저울 위에 여러 가정들이 놓여 있는데 그중 하나만 살짝 바꾸거나 빼도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웬 스스로도 이걸 깨지기 쉬운 저울, 프레자일 스케일즈라고 표현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통찰인데요. 우리가 솔버 같은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가끔 어떤 상황에서 30% 베팅이나 70% 체크나 기대값이 거의 같다. EV 뉴트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뭘 해도 비슷하다는 뜻이죠. 그게 사실은 수많은 이론적인 가정들이 정말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실제 게임은 다르죠. 그렇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맞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우리의 가정이 딱 하나만 달라져도 그 미세했던 균형은 살짝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한쪽으로 확 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론적인 최적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완벽함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원칙부터 파고들어서 왜 그런 결정이 이론적으로 최적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네. 그래야 현실에서 어떤 가정이 달라졌을 때 전체 결정이 어떻게, 왜 뒤바뀌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학습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오웬이 실수를 해봐야 그 실수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실수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실수했을 때의 감정이나 생각의 흐름까지 느껴봐야 한다는 뉘앙스였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라고 했어요. 실수를 한 후에 왜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했는지 그걸 깊이 파고드는 메타 분석 단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죠. 메타 분석이요? 네. 그게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감정 때문일 수도 있고. 맞아요. 감정에 휘둘려서 예를 들면 틸트 상태가 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고요. 혹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오웬 자신이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원래 공격적인 스타일이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넘겨짚는 거예요. 아, 자기 생각을 남에게 투영하는 거군요. 네, 일종의 투영 오류죠. 이런 실수들 뒤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사고 패턴이나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다음엔 잘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실수하는구나. 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야 진짜 개선이 이루어지겠죠. 또 흥미로웠던 지적이 너무 확실한 플레이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네.
좀 불확실하더라도 가설을 세우고 그걸 약간 실험하듯이 접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특히 결과론적 사고라는 비판을 너무 의식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쇼다운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쇼다운 정보요? 패를 다 까서 보여주는 거요? 네. 마지막에 서로 패를 공개하는 거죠. 결과가 좋았다고 그 플레이가 무조건 옳았던 건 아니다. 이런 말 때문에 쇼다운에서 드러난 상대방의 실제 플레이를 분석하는 걸 좀 꺼린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운이 좋았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오웬 생각은 달라요. 이 쇼다운 정보야말로 상대방의 진짜 생각과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그야말로 금광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금광이요? 네. 특히 평범하지 않은 좀 이상하다 싶은 패로 쇼다운까지 갔다면 그건 그 상대방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려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플랍에서는 서로 체크치고 조용히 넘어갔는데 턴이나 리버 카드 나온 후에 갑자기 퀸아이 같이 아주 약간 패로 블러핑을 시도하는 걸 봤다고 쳐요. 네. 퀸아이면 정말 별거 없는 패죠. 그렇죠? 그걸 봤다면 이 플레이어는 이런 패로도 밸류 베팅이라고 생각하나? 혹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패로 블러핑을 하는구나 하는 그 플레이어의 밸류 판단 기준이나 블러핑 성향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상대의 기준점을 파악할 수 있군요. 네. 인터뷰에서 언급된 특정 러시아 플레이어들의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인 스타일 같은 것도 다 이런 쇼다운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단순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네, 그때 오히려 최악의 플레이를 하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죠. 그보다는 뭔가 성장하려는 마음 혹은 게임 자체에 대한 야망 아니면 그냥 이 플레이하는 과정 자체를 즐길 때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요. 그렇죠. 포커를 오직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굉장히 경직된 플레이를 하기 쉬워요.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훨씬 커지고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겠네요. 네. 반면에 게임 자체를 어떤 배움과 성장의 과정으로 여기고 그 과정에서 오는 도전이나 즐거움을 느낄 때 훨씬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좀 벗어나서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그 압박감 속에서도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아주 생생한 증언인 셈이죠. 이건 정말 포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은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오해는 정말 처음부터 세계 1등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왜 그랬죠? 인터뷰어가 약간 짓궂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그런 비현실적인 야망이 사실은 낮은 자존감의 발현? 그러니까 외부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 아니었냐고요? 그런 질문을 했군요. 좀 날카로운데요? 그렇죠. 근데 오웬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스스로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다고요. 오, 그렇게 답했군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높은 자존감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어릴 적 부모님의 영향이 좀 컸을 수도 있겠다고 추측하더라고요. 부모님이요? 네, 부모님이 계속해서 너는 자신감 있고 네 생각이 뚜렷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해주셨는데 그게 자기 내면에 깊이 자리 잡았을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이 중요하긴 하죠.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의 야망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나 어떤 인정을 갈구하는 데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오히려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자신의 잠재력을 정말 끝까지 밀어붙여 보고 싶은 그런 내적인 욕구에 더 가깝다는 거죠. 자기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군요. 맞아요. 인터뷰에서 소크라테스의 말도 인용했어요. 인간이 평생 자신의 잠재력의 정점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와, 대단하네요. 외부의 시선보다는 정말 자기 내면의 동기가 강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의 야망의 본질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ADHD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도 스스로 밝혔는데 그걸 어떤 핑계나 한계로 삼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부분도 나왔었죠. 네. 예를 들어서 빼곡한 숫자 데이터가 가득한 그런 집계 리포트, 애그레게이트 리포트 분석은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ADHD 성향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솔버 연구, 그러니까 게임 이론 최적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씨름하는 그건 마치 게임처럼 느껴져서 몇 시간이고 깊게 파고들 수 있었다고 하죠. 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은 거네요. 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되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 거죠. 정말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최고 수준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 다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도 엄청날 거고요. 오웬도 솔직하게 그런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계 챔피언십 같은 큰 대회를 앞두고는 일부러 더 날카로워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또 다른 최정상급 플레이어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얻는다고 합니다. 라이벌이 중요하군요. 네, 특히 강력한 라이벌 중 한 명인 데키와의 관계가 좀 재미있는데 서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또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는다고 해요. 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예전에 데키를 상대로 이겼던 어떤 특정 핸드, 패를 가지고 계속 놀린다거나 뭐 그런 식이죠. 웃음. 그 살벌한 경쟁 속에서도 그런 유머와 여유가 있군요. 네, 그런 모습이 그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오늘 오웬 베서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포커 잘 치는 법,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어떤 분야든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죠. 극도의 정밀함과 또 날카로운 직관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 실수를 실수로만 보지 않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그 현명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에 기반한 그런 건강한 야망과 또 그 과정을 즐기는 자세까지 정말 여러 가지로 인상 깊었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에 포커와 체스를 비교하면서 설명했던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부분 저도 흥미로웠어요. 체스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포커는 다르다고요. 네, 체스는 최고 레벨로 갈수록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그 전략적인 이해가 압도적으로 중요해지는데 포커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물론 전략도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아주 과감한 플레이, 즉 번뜩이는 전술, 택틱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전략적 우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순간의 판단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자, 이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분야는 어떤가요? 체스처럼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쌓아가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이 더 중요한 분야인가요? 아니면 포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딱 포착해서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대담함이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분야인가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에 가장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오웬 메세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서 깊이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